마을에 계시는 그 누구나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을 초대석입니다. 동시대의 비동시대성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독일의 미술사학자 핀터가 표현한 말인데요. 이 같은 시대를 사는 것 같아도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상이 다르고 생각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Z세대의 손주,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고군분투하는 밀레니엄 세대의 조카, 돈이 아깝다면서 외식을 한사코 거절하는 베이붐 세대의 어머니.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특정 세대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각 세대에게는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8월 남구에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 실행팀은 20대 청년 2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마을 초대석에서는 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기획한 청년 2분을 모셔볼까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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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삶의 여유와 유머를 향해 오늘 또 읽고 대화하는 책방일지 책방지기 김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방일지 대표보다는 친근한 책방지기가 되고 싶은 이경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여유롭고 또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그런 마음으로 이 책방 일지를 소개하셨어요. 그런 분들 중에 대표지만 대표가 아닌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방 일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책방 일지 어떤 곳인가요? 두 분이 그러면 공동 대표이신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서점이자 이제 독서 모임 커뮤니티이고요. 네. 네. 이제 저희 책방일지는 슬로건이 당신은 제가 가장 읽고 싶었던 책일지 몰라요라는 슬로건 아래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서로가 책이 되어 배움을 나누는 곳입니다. 이 마음에 정말 와닿네요. 네. 그런 모토를 가지고 각자가 책으로서 대화하고 책으로서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사실 대학을 가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코로나19로 대구에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네. 대학은 그럼 다른 곳에서 각각 네.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예요? 네. 각자 이제 직장도 다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던 시기에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네. 대구에 모이게 됐는데 수인지기가 먼저 우리 그냥 만나지 말고 책을 읽고 한번 만나보자라고 시작해서 3명이서 책방일지 활동을 하다가 네. 많은 사람들이랑 이런 책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와, 아니 요즘 청년들은 그냥 놀지 않나 봐요. 목표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인문학적인 사고를 하는 철학적인 청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든든하고 저희 아들도 이런 고민들을 막 하더라고요. 청년이 되면서. 근데 이런 모임을 이끌어주는 분들이 계시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말씀하실 때 지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기? 네, 그렇습니다. 말이 참 친근한 것 같아요. 요즘 이 대학생 창업 동아리 중에 독서 모임을 주로 비즈니스 모델로 잡고 준비 중인 곳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책방일지 독서 모임이 좀 여러분 유명한 건 아시죠?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안 물어보면 어쩔 뻔했어요. 이 책방일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해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책방일지에서는 고전, 인문, 사회과학, 예술 다양한 분야를 저희 두 지기가 큐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네. 큐레이션된 도서로 정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모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시인이랑 2권의 시집을 낭독 및 해석하고 시 창작까지 하는 이제 시 해는 밤, 그다음에 청년
청년인데 이제 철학에 관심 많으신 분과 함께하는 느슨한 철학이라는 철학 프로그램,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만든 그 출판 편집자 지망생 친구가 있어요. 네. 이제 그 친구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그 친구를 주축으로 이제 사회 문제를 조망하는 독서 모임, 그다음에 저희가 또 와인을 좋아해서 책과 와인을 이렇게 같이 소개시켜드리는 와인 필사 모임까지 이제 책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들을 늘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어요. 네, 아니 저도 블로그에서 봤단 말이에요. 네, 가벼운 마음 아, 네. 와인 필사 모임. 네. 와인과 함께하는 필사 모임 가능한가요? 아, 너무 가능합니다. 완전 가능해요. 그래요? 궁금해요. 이것도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필사를 하는지 궁금한데 이런 모임들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나요? 많이 신청하나요? 네. 저희가 원래 뭐 타이틀은 청년 독서 모임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뭐 40대, 50대 그런 10대들까지 나이 구분 없이 또 모이고 있고요. 뭐 성별이랑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저희는 서로가 좋아하는 것, 뭐 내가 읽고 싶은 책으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런 장벽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네, 책으로 세대가 함께 모인다는 게 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네.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들어보니까 우리들의 라떼라는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우리들의 라떼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그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요즘은 양극화, N극화라고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세대 갈등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 회사, 뭐 공공장소 등 어디서든지 우리는 세대 차이를 넘어서 가까워질 수 없는 간극을 느끼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라떼는 대표적으로 양극화가 심한 세대 갈등을 느슨하게 풀어보고자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고민을 계속 하셨나 봐요. 사실 부모님과 대화할 때부터 네. 이 세대 갈등 네, 잘 찔리네. 네. 네. 그런 걸 느끼셨군요. 네,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과도 이야기 나눌 때 이 책을 매개로 하면 더 이야기가 잘 되나요?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네. 부모님께서 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또 라디오에서도 또 유튜브 보면은 책과 관련한 이야기들 그런 소재들이 많아서 또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지기님들이 더 분발해 주시고 네. 세대가 함께하는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곳에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세대 간의 소통 문제를 우리가 계속 다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풀어야 할 의제라고 생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우선 그 대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흥미로운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왜요? 굉장히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여름 하면 뭐 데프리카, 네. 그다음에 빨간색 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네. 그다음에 뭐 저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건지 싸우는 건지 모르겠어 할 정도로 대화와 거리가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엔 네. 또 어떤 분들은 신혼여행으로 또 대구를 놀러 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 그 저희 소통 모임에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친구가 신혼여행으로 대구로 왔다고. 오. 그래서 대구러들은 알지 못하는 대구의 매력들이 많다며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이제 소통 여행 갔을 때 이제 대구가 민주화나 역사적인 그런 상징적 인물들 장소들이 또 굉장히 많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면모들이 많은데 왜 대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그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이런 모임을 꼭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대화로 우리도 이야기 가능하고 또 좋은 곳도 많고 좋은 인물들도 많다라는 인식의 시작점을 대구에서 끊어야겠다고 다짐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구 하면은 그렇게 좋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커다란 우리 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지하철 사건도 네.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뭔가 이곳에 뭔가 다른 좋은 것들의 상징으로 다른 지역에 알려진다면 참 좋겠어요. 네. 네. 저도 이곳에서 산지 이제 한
오래됐거든요. 아, 네. 이곳 태생은 아니지만 애정이 나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라떼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희는 OT를 포함해서 총 7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세대별 단어 정의, 직업과 진로, 음식과 문화, 그다음에 여행 계획이라는 주제로 총 4번의 소통 모임을 가지고요. 네. 그리고 대구에서 소통 여행을 통해 세대별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가 나눈 대화와 활동의 의미를 책자, 엽서북, 뭐 에코백, 그리고 뭐 인터뷰 이런 네. 거를 제작을 해서 소통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아, 소통 전시회, 소통 여행 이렇게 하셨어요? 네. 4회차에 소통 모임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풀어내셔야죠. 네. 아, 네. 저는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가장 좀 인상에 깊었거든요. 네네. 일단 요즘 젊은 세대들, 뭐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 이제는 결혼을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가득한데 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우리 나이 땐 이 나이 때 결혼을 안 하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재고 따지고 할 것 없이 바로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의 현실을 많이 알지 못하고 맞춰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네,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결혼 생활이 꼭 좋은 면모만 있어야지 행복한 건 아니다. 서로 뭔가 힘들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그런 전우애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인생에 돌아봤을 때 너무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이 딱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결혼하면 무서울 것 같아 라는 부분. 네. 거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또 사라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그 말과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네. 이제 젊은 세대분 중에 한 분이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혼 웨딩 드레스는 여자 인생의 수의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너무 재밌어 하시면서도 이게 현실인가? 너무 슬프다. 이런 말을 뭐 하기도 하고 이게 되게 단적인 예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단어 자체가. 네. 그리고 어떤 결혼을 좀 오래 결혼 생활을 지속하신 분은 결혼 갱신 제도로 돌입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20년마다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건지 안 이어나갈 건지를 서로 뭐 협약을 해야 된다. 이런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뭐 온 세대를 통틀어서 나오다 보니까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양한 세대에서 결혼이라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맞아요.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미있어요. 말씀하시면서 들어보니까 우리들의 라떼는 20대에서 70대까지 이 주제별 이야기가 정말 다양하게 쏟아졌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우리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나눠볼까 해요. 자,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나온 이무진의 개똥벌레를 듣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 개똥벌레는 제 어렸을 때 동요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들어도 네. 그거밖에 모르는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가요에서 불리니까 뭔가 이제 어른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또 다른 소통의 또 단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그렇죠. 우리 이무진의 개똥벌레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는 저기 개똥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는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네,
개똥벌레. 아니 이무진 가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느낌이 이렇게 다르네요. 네, 그렇죠. 네.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뭐 책처럼. 네. 이 노래 살짝 들으면서 책 읽어도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새벽에 약간. 약간 감성에 젖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20대에서 70대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세대 공감 프로젝트 우리들의 라떼를 진행하셨던 김수희님, 이경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각 회차마다 들어보니까 소통의 주제가 달랐어요. 이 회차별 소통 모임의 주제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주제를 정하기 전에 요즘 언어의 한계가 사고의 크기를 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각 세대에서 첨예히 뭔가 갈릴 수 있는 단어에 대한 재정의부터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많이 의견이 갈리는 뭐 직업과 진로, 그다음에 뭐 꼰대나 뭐 그런 쿨하다 이런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참여자분들에게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주제를 또 카카오톡으로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참여형 주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 꼰대. 어떻게 정의하셨나요? 요즘 뭐 그 각 세대별로 다 꼰대는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꼰대가 될 수도 있고 꼰대를 만날 수도 있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뭐 꼰대는 무지성적이다. 뭐 되게 꼰대 하나를 놓고도 정말 다양한 의미 해석이 나와서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렇게 정하셨군요. 카톡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네, 저희가 그 각 그룹마다 카톡방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월요일마다 우리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눌 건데 또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나요? 하시면 다들 댓글로 이걸 하고 싶어요, 이걸 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릴레이로 달아주세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소통 모임이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도 소통 모임을 좀 이뤘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소통 모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네.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오지 않으면은 이야기를 못 하는데 난 온라인에서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20대에서 70대라고 하셨는데 정말 70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일단 70대는 한 분이 계셨고 네. 이제 막 60대는 한 두세 분, 그다음에 50대 분들이 좀 많았고, 네, 20, 30대 분들도 한 반쯤 정도 됐었고, 네,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러네요. 이 젊은 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하지만 40, 50대도 이제 한참 활발하게 일을 하면서도 뭔가 노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인문학적인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함께 소통을 하면서도 이해하는 소통의 그 공간이 됐을 네. 것 같아요. 야, 특히 이곳에서 풍성하게 이야기가 나왔던 주제를 꼽아줘 보세요. 이렇게 꼽기 힘들겠지만 네. 다양하게. 일단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각 세대를 막론하고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과 진로에 대한 정의, 네. 그다음에 워라벨에 대해서 네, 뭐 그런 음식과 문화 각 세대별로 어떻게 다른지, 또 그다음에 각자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 세대가 굉장히 다른 문화를 향유하고 있지만 또 서로의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네. 그다음에 이거는 자녀 세대만 하는 고민인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도 나랑 같은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다니 이런 것들이 좀 놀라웠어요. 특히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그렇구나. 네, 어떠셨어요, 우리 지기님? 저도 직업과 진로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풍성하게 나왔고 네. 저는 좀 약간 인상 깊었던 것 중에 네네네. 하나가 그 세대별 단어 정의를 끝마치고 나서 그 카톡에다가 그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뭐였죠? 하면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보기 좋았다라고 할까요? 맞아요. 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다들 들었는데 하고 다시 물어보면 또 그것들이 다시 생각이 되거든. 네, 맞아요. 계속 이렇게 선하게 또 굴러가고 있네요. 순환을 하면서.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에 관한
주제를 얘기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들으면서 그럼 우리 이경은 지기님과 김수인 지기님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셔도 돼요. 네. 어떠세요? 네. 일단 저는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아직은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책방 일지 자체가 하고 싶은 일이자 지금 제가 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네. 해야 하는 일인데, 근데 이걸 좀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가면서 이걸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 되나? 좀 더 해야 하는 일이 정말 따로 있나? 하고 싶은 일은 해야 하는 일로 좀 돈을 쌓은 다음에 해야 되나? 맞아요.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은데 네. 근데 직장인분들은 오히려 반대의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다가 하고 싶은 일을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루라도 젊을 때 시도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게 정답은 없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네. 그럼 정말 난 이제 뭘 선택해야 되지? 뭐 이런 굴레로 계속 맴돌았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 네. 똑같아요. 네. 다시 돌아와도 고민은 계속되거든. 맞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하면서 계속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살아있구나. 네. 맞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 해야 하는 일은 조금 책임을 먼저 생각하면은 해야 되는 일이 조금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책임. 네. 네.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집사로서 고양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저의 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네. 일. 요즘에 집사 아무렇게나 못해요.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필요한 거 맞아요. 네. 네. 뭐 별개로 사실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해야 하는 일에서 조금 접목시킬 수 없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대학을 선택할 때도 하고 싶은 일을 고민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적에 따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엔 아이들이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고민하지 말고 네. 맞아요. 대학 가서 이게 바로 내 길인가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엄청 했죠. 1학년 때 경영학 원론 수업을 들으며 네. 내가 이 미시경제를 배운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쓰임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이런 청소년기에서부터 꾸준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커서 지금 우리 청년분들 지기님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를 고민을 하면은 사실 다른 길로 가게 되더라도 이러한 생각들이 조금은 수월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세대별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랑 네.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그럼 더 이해하는 공간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공간과 시간이. 그래서 더 저는 재밌는 오늘 인터뷰인 것 같은데요. 워라벨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일단 처음 들었다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뭐 9 to 6라고 해서 그 일 밖의 시간은 그냥 자기 시간인데 맞아요. 그걸 그렇게 굳이 분리해야 돼? 라는 분들 계셨고, 근데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그 일을 하는 형식과 시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좀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나의 일하는 공간과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것부터가 워라벨의 시작이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업무를 집까지 끌고 오게끔 하는 직장에는 또 가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부분들. 네. 근데 뭐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제 예전에 좀 정형화돼 있던 워라벨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넓게 이해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다른 생각 있으셨어요? 근데 또 약간 IT 계열이나 이런 약간 연구하거나 이런 계열 쪽에서는 네네.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일 외에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워라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확장돼서 네. 또 생각해 볼 수 있네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우리가 책방일지에서 이야기를
그곳에서 나누지 못했지만 이곳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가족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라는 게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실제로 그 수인지기 가족이 네. 그 우리들한테 같이 함께 참여했었거든요. 정말요? 아니 누구누가 참여하셨어요? 아, 제가 저희 어머니와 오. 이모와 네. 사촌 언니가 참여를 했습니다. 야, 네. 즐겁게 참여하셨죠? 아, 네. 사촌 언니랑 어머니는 정말 즐겁게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네. 이제 이모는 바쁘셔서 중간에 못 나오셨지만 네. 그 어머니랑 제가 집에서는 되게 편안하게 그냥 얘기를 했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머니의 정말 공적인 생각을 듣다 보니까 좀 놀랐던 면모들이 많았어요. 네, 일단 처음엔 별명부터 시작을 해보자면은 네. 이렇게 집에서는 제가 어머니를 부를 때 그냥 장난스럽게 조금 예쁘지 못한 단어들로 어머니한테 불러드렸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자리에서 네. 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저희 어머니 성이 오씨인데 네. 뒤에 엔젤을 붙여서 네. 오엔젤이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너무 갑자기 죄송하고 미안했겠다. 미안하고 네. 막 그런 생각들 그리고 네. 어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 오셨었는데 뭐 봉사나 네. 뭐 예를 들면 꽃꽂이나 이런 것들 나는 그걸 되게 간과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도 네. 전 요즘 어머니를 오엔젤이라 부르거든요. 네. 좋다. 휴대폰 네. 번호도 바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 참을성이 없다. 왜 그렇게 이직을 많이 하고 네. 뭐 왜 그렇게 하는 일을 진득하게 2년 3년을 못 하는 거지?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내 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 늘 뭔가 탱자탱자 하는 게 아니었어. 그다음에 오셨던 청년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고민이 많으니 다른 곳으로 이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그들을 못 참게 만드는 거구나를 좀 이해하셨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점점 사회가 변하는 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네.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요즘에 어른들은 제가 볼 때도 너무 자주 이직을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그러네요. 요즘은 이직을 하지 못하면 이게 능력이 없다라고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직으로 임금 사다리 효과를 막 누리는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좀 하게 되셨던 것 같고 더 나은 자신을 또 만들기 위해서 이 다양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참을성이 없다만으로도 네.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어떤 토의를 해볼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과 진로에 대한 얘기를 꼭 한번 나눠보셨으면 하는데 사실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바라는 직업관이 있어요. 어떤 이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하는 일과는 좀 반대되는 게 있는데 근데 또 어머니 아버지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회사를 그만 다니면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을 뭘 해야 되지? 그렇죠. 진로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고민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돈을 모아놓은 걸로 노후를 보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죠. 네.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갈 거냐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연대감 하나만으로도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좀 현실의 현안을 많이 다룰 수 있는 직업 및 진로에 대해서 꼭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우리 뭐 이거 하자가 아니라 평소에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청소년 아이들도 그리고 어릴 때도 뭐 나는 뭘 좋아해, 나는 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데 관심이 있게 되고 네. 그게 계속 바뀌더라도 맞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고민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고민을 갖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 어머니의 별명을 듣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엔젤 너무 사랑스럽잖아. 네. 네, 그래서 사실 가족끼리 이런 애칭?
별칭을 정하는 것도 재밌겠다. 대화의 네.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우리 지기님들은 그러면 별명이 뭐였어요? 아, 집에서요? 여기 아니 원래 아. 그거에서 집에서도 있고 또 공개적으로 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그날은 그냥 자기소개를 키워드로 하는 아, 날이었고 네. 저는 그냥 열정 가득한 수인직이라고 네, 했었던 것 집에서 같아요. 또 어떤 별명이 있어요? 큰딸, 빅다럴 이렇게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불러주세요. 네네, 빅다라. 어떠세요, 우리? 저는 집에서 사실 어머니가 저보고 공주라고 부릅니다. 경은지 공주, 공주님과 빅다라. 네. 우리 함께하고 있네요. 재밌습니다. 맞아요. 집에서 뭔가 별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별명 장난으로 하면 맞아요. 그렇게 좋은 별명이 나오진 않아요. 맞아요. 어린 아이 키우는 집에서 방구 똥구도 계속 나오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 번 더 웃고 하면 맞아요. 가족이 되게 즐거운 분위기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회차에서 세대 공감 여행 다녀오셨다고 네. 하셨는데요. 이 부분 궁금해요. 팀을 이뤄서 그 팀의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여행 주제도 정하면서 각자 팀별로 여행을 다녔거든요. 네, 그럼 몇 팀이 총 있었던 거예요? 3팀이 갔고 네. 한 팀마다 7분씩 이렇게 팀을 이뤄서 다녔는데요. 네. 제가 간 여행팀 이름은 라떼의 인생 여행. 그래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라떼잖아요. 아까 꼰대가 상대적이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라떼의 인생 여행에서 청라 언덕 주변을 다니면서 산책도 하고 또 약전골목에 한방 삼계탕이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거기에도 먹고 향촌 문학관 가서 어른들의 그 향수 네. 나오는 그런 문화들도 배우고 그리고 MZ 세대들의 요즘 유행하는 인생 네컷 이런 거를 같이 찍고 찍으셨어요? 네. 귀엽게 너무 재밌었겠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하트 방식 이런 걸 따라하면서 요즘 유행한 하트 방식 어떤 거예요? 볼 하트 아, 나오고, 맞아요. 네. 근데 저희 어른분들은 어. 요거까지만 알더라고요. 미니 하트.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서 요즘 젊은 세대를 다니는 대형 카페 이런 데도 가고 그랬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겠어요. 라떼들의 인생 여행 정말 재밌었겠네요. 네. 네. 저희도 이제 컨셉을 정해서 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구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과 장소들이 꽤 많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저희는 그런 인물을 중심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네. 그래서 노스텔지어의 시간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네. 그 대성초 벽화마을에 BTS B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네, 50m. 맞아요. 네. 이제 그 앞에 가서 이제 태영아 보라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네. 또 어른분들에게 설명드리기도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 재밌어 하셨겠네요. 네. 모르신 분들 혹시 있으셨어요? 근데 좀 많이 모르셨어요. B까지는 아는데 네. B의 본명이 태영이고 왜 사랑해가 아니라 I purple you라고 하는지 뭐 이렇게 참 복잡하지만 의미 깊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달성 토성마을 이렇게 걸으면서 네. 그 토성마을의 예술가 분들을 또 만나서 어떻게 이 마을을 좀 이렇게 예술이 살아나게 됐는지도 네네. 한번 들어봤고 네. 그 이상화 시인의 저택도 네. 가고 이제 예전에 두사충이라고 저는 그 뽕나무 잎과 관련된 전설적인 분의 그 설명을 처음 들었는데 그날 네네. 네, 이제 두사충이라는 분이 님도 보고 뽕도 따고의 네. 그 말의 창시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뽕나무를 뭐 심고 그 뽕에 나는 누에고치를 통해서 뭐 님을 본다 뭐 이런 그 큰 플랜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친구라고 하셨나? 이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네. 납니다. 그래서 두사충이라는 인물도 이제 대구에 근거를 하셨다라고 들었었고, 네네. 그다음에 전태일 그 열사의 생가도 한번 가봤어요. 네. 가보고
그다음에 미도다방이라고 그 반월당의 90년 전통을 맞아, 자리하는 맞아요. 다방에 가서 네. 그 쌍화차를 처음으로 맛봤어요. 20대 친구들하고 다 같이 한번 먹어봤었는데 네. 다들 계란을 왜 이렇게 풀어 먹어야 되나요? 막 하면서도 너무 재밌게 즐겼었던 네. 시간이었습니다. 아, 주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이렇게 다양한 여행이 되네요. 그것도 맞습니다. 대구에서 말이죠. 맞아요. 네. 노스텔지아의 시간 여행, 라떼의 인생 여행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진짜 들으면서 다들 님도 보고 뽕도 따셨네요. 네, 그렇죠. 아니 이렇게 4개월에 걸친 우리들의 라떼가 언제 마무리됐나요? 11월 11일에 네. 마무리됐나요?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뒤에 자 우리 지기님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세대 공감 측면에서는 더 이상 어른들과의 대화에 좀 겁내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좀 더 먼저 제가 말을 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행팀으로서의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 2명이서 아이디어 기획, 뭐 실행 및 진행, 협업 이런 네. 것들을 다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만큼 뿌듯했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네. 말하면서도 힘든 게 느껴지지만 뿌듯함도 또 느껴져.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할 때 우리가 표정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랬겠다. 이렇게 공감이 되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처음에 이게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왜냐면 에코백도 처음 만들어 보고 다 처음 만들어 보는 네. 거 투성인데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하면 된다의 정신을 좀 배웠던 것 같고 네, 소통적인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제가 어른들을 논리로서 이기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는 이미 막강하기 때문에 네. 새로운 논리로 그들에게 내 의견 어필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했는데 소통 모임 하고 나서는 일단 들어주는 것에 대한 힘이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먼저 들어줘야 상대도 제 말을 들을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먼저 말하기보다는 끝까지 듣고 그다음에 제 생각을 좀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그런 대화의 스킬을 좀 네.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어색한 분위기에서 먼저 인사해 주시고요. 네.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들의 라떼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두 분들은 사실 책방 일지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질문을 드려봐야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청취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을까요? 네, 저는 요 최근에 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추천드리는데요. 네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베스트셀러라서 읽어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많은 세대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좀 더 이러한 문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세대 간의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알파 세대가 온다. 하면서 알파 세대. 네. 2020년 이후의 세대들을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보는데 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2020년, 20년, 알파 세대 궁금하네요. 2010년부터 2010년부터. 12년 12년 12년부터. 네. 우리 저희 딸내미네요. 알파 세대 12년. 네,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를 읽어보시면 그래야 되겠네요. 네. 알파 세대를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책이요? 저는 조예은 작가님의 트로피컬 나이트라는 소설집을 좀 추천드리는데 네. 이제 이 소설은 공포 소설이에요. 네. 근데 이 공포가 정말 귀신이 나오는 이런 공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되게 공포적인 요소로 다루고 있어요. 사회적 문제 거론되는 양극화나 네. 그다음에 부모님과의 진로적인 갈등, 현대인의 지독한 외로움 이런 것들을 좀 비춰지는데 사실 저는 소설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의 좀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한 이 사태가 지속되다가는 정말 이 트로피컬 나이트에 나오는
그런 공포적인 요소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이 책을 한번 좀 킬링타임용으로도 좋고요. 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네. 해서 추천드립니다. 아, 네. 트로피컬 라이트, 그다음에 트렌드 코리아 2023. 네. 저희 잘 킵해 놓겠습니다. 네. 네. 자, 책방 일지 내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그 책방일지가 올해까지에는 이제 독서 모임과 좀 서점을 한번 좀 더 정착하고 이렇게 이어 나가보자는 취지로 운영이 되었다면은 내년엔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를 서점에서 책으로 담아낼 수 있을 만큼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우리들의 라떼를 기점으로 좀 더 다양한 지역 주민들과 그런 사회 문제의 허브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녀 볼 생각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수인지와 똑같이 서점으로서 조금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싶고 우리들의 라떼와 같은 프로젝트를 좀 자립적으로도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시즌 1, 시즌 2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더 기대할 것 같아. 네. 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방송 오늘 하시면서 어땠어요? 일단 엄청 긴장했는데 또 이렇게 편하게 말씀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책방일지는 앞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홍보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책방일지는 앞산에서 서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책방일지에 가면은 유명한 시그니처 책이 있어요. 기다림 책이라고. 네네. 블라인드 북인데요. 네. 다양한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문장을 보고 이 문장 나한테 와닿네 하면은 그 책은 바로 당신이 기다리던 책입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네. 네. 멋진데요. 네. 네. 마찬가지로 저도 앞산의 책방일지를 딱 지키고 있고요. 기다림 책이 있는가 하면 책방일지 오면 저희 두 책방지기가 있어요. 네. 제 책방일지 오시면 언제든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두 책방지기를 믿고 이제 책방일지의 많은 활동들을 응원 부탁드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어요. 자,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에 어떻게 쓰면 되나요? 네, 책방일지 대구 독서 모임이라고 치시면은 저희가 짠 하고 나타날 겁니다. 책방 일지 대구 독서 모임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처음 하셨던 그 문구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제가 가장 읽고 싶었던 책일지 몰라요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수인 지기님 그리고 이경은 지기님. 지역에서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하고 멋진 활동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책방 일지도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우리들의 라떼의 50대 구성원으로 참여하셨다고 해요. 이 4회차 소통 모임이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사과라면 요즘 세대들은 포도인 것 같다고요. 우리는 사과 하나를 위해 평생을 달려오지만 요즘 세대들에겐 포도 한 송이에 맺힌 한 알 한 알이 과정이고 결과이니 그 한 알 하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우리 세대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과와 포도는 정말 다르죠. 어느 게 맞고 또 틀린 게 없잖아요. 그냥 태생도 다르고 결과물도 그냥 다른 겁니다. 물론 맛도 다르고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기도 다 달라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대 간의 소통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마을 초대석이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현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